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준 교수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돌고 돌아서 김병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6월 달에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국민공모라는 과정도 거치고 네. 여러 명의 후보가 이제 물망에 올랐잖아요. 최근에 5명으로 압축을 했었는데 김병준 교수는 일찍이 이제 자신이 비대위원장 할 용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고 뜻을 밝혔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김병준 교수가 유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김병준 교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역시 관건은 이제 김병준 교수의 이 김병준 비대위가 네. 그야말로 무딘 칼이 되느냐 아하. 아니면 그야말로 별인 칼이 되느냐 날이 선 칼이 되느냐는 당내 여러 가지 사정과 맞물려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역시 당의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집권 세력으로서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 같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 그 친박의 그런 어떤 인식 같은 거 냉전적인 반공주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전 나름대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예 그러한 어떤 친박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김병준 비대위가 전 큰 성과는 없을 것 같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로 내부 사정이 복잡합니다. 갈등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있고요. 네.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친박과 비박, 그게 복당파 대 잔류파가 됐든 네. 친박 대 비박이 됐든 그 계파 갈등이 대단히 구조적인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여전히 친박 비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왜 친박 비박이 있느냐면은 후년 총선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쪽이 이제 그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속한 계파가 공천 학살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갈려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친박 비박의 네. 그 구분이 주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그 한국당 새누리당 때 이미 친이 학살, 친박 학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누리당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새누리당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 김병준 비대위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갈등은 지금은 당장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만 네. 더 증폭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역시 김병준 교수가 사심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친박 의원들도 지나치게 공천을 의식하지 말고 어떤 선거의 민심 이런 것들을 의식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를 그대로 있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아직 좀 이른 얘기긴 합니다만 오히려 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 그리고 활동 기간을 놓고도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모든 게 일단 그 자신들이 속한 계파가 공천에서 주도권 행사할까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가 그야말로 공천 방식이나 공천 룰을 가지고 어떤 계파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구조적으로 고쳐낸다면 자유한국당 변화할 하나의 단초가 마련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는데 바로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이른바 이제 비대위가 관리형에 그칠 것이냐,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정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언론에 보던 전권형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정권을 부여받는 그러한 그야말로 잘 드는 별인 칼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쇄신형이 될 것이냐, 이제 관령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의원들의 생각이 워낙 공천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거가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그리고 뒤에서 이 지금 비상대책위를 받쳐줄 만한 리더십 있는 그러한 대권 주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반의 가능성에서 조금 더 회의적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싶긴 합니다. 예. 네. 김성태 당대표 권한 대행을 둘러싼 갈등도 극심했습니다. 일단 어제 봉합이 되는 모양을 새긴 한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 역할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비상대책위가 이제 지금 완전히 지리멸렬해 있는 한국당을 봉합하고 하나로 통합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의 이제 공천 룰에 관련된 거, 공천 방식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일정 부분 인적 청산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원안대행을 둘러싸고 거취를 둘러싸고 워낙 말들이 많았고 최근에 의원총회에서 낯뜨거운 뭐 이런 장면도 벌어지고 네.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비대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낮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원들이 이 부분을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의 또 상당 부분이 뭐 TK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자유한국당 내에 존재하는 그러한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바꿔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런데 친문 네,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셈법들이 복잡해진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제 친문 대 이제 비문의 대결 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친문은 이제 전해철 의원, 뭐 김진표, 최재성 의원, 이해찬 의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고 네. 김진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장관, 네. 김부겸 장관은 뭐 친문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친문으로 봐야죠. 이제 장관이 입각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출마 여부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구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출마한다면 과연 이 구도가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현재 친문들도 이제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이미 보인 거거든요. 김진표 의원도 그렇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른바 친문의 단일화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친문의 표가 분산된다면 그리고 이제 비문에 또 여러 의원들이 있잖아요. 송영길, 박영선, 이종걸 의원 등 이렇게 있고 또 민주평화연대 우리가 민평연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또 서른 의원, 이인영 의원들이 있기 네. 때문에 만약에 친문의 표가 분산된다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전의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그러나 친문 세력이 지금 현재 당의 주류인데 그렇게 표의 분산 때문에 비문으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역시 이런 친문이다 비문이다의 구분은 당내 문제인 것이고 네. 역시 중요한 건 누가 되더라도 이 개혁 입법 연대를 어떻게 잘 이뤄낼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정당,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청와대와 같이 대등하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개혁 입법을 해내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